네, 최 선생님 전공이 대학은 심리학, 또 대학원 석사과정은 가정의례 중에서도 네, 장례 관련이시죠. 심리 상담도 해주시고 기고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아주 책임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책임감도 크고 보람도 있고 좌절도 크고 예, 좀 그렇습니다. 좌절은 어떤 면에서 느껴지죠? 사람이 상담을 한다고 뭐가 환경이 바뀌지도 않고 당연히 그다음에 상담을 한다고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면 그건 사이비 종교나 그런 거지. 약이 막 먹었는데 엄청 약효가 좋으면 마약 같은 종류나 마약이나 독약은 약효가 즉각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약은 꾸준히 먹으면서 개선시키는 거라서 상담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상담은 눈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자리도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존경하거나 특별히 뭐 동정하거나 부러워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겉으로 화려할수록 내면이 더 빈곤한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남이 보기에는 하찮을 것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이 뚜렷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보지도 않고 저를 보여주는 것에도 약간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모습이 되게 이상하고 왜 저래 싶어도 뭐 보는 사람도 비슷할 건데 뭐. 그럼 갑자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심리 상담도 해주고 이제 기구도 하시는데 선생님이 그런 내면의 고민거리라든지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저 요즘 되게 못생겨졌거든요. 실제로. 아니, 진짜로.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공부하고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사를 한다는 건 사람을 정신적으로 인해 소모시키는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살아왔던 삶하고 달라서 인상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옛날엔 예뻤어. 지금도 너무 좋으신데 옛날에는 아니 진짜 못생겨져서 어떻게 하냐 하면 명상을 시작했어요, 다시. 그거는 학교 때 막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실제로 제 삶에 적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 긴장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택배 아저씨한테 잔소리하기도 하고 막 이러던 것들을 명상은 이완시키는 것이라서 일부러 저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선생님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살짝 팁을 한번 공개를. 저도 명상이 유튜브에 필요한 많이 사람이라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권도 굉장히 좋은 이완이에요. 그거 비밀이에요, 선생님. 현대인의 일상은 계속 파이팅하고 긴장하게 되는 게 일상이라서 장사는 더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할 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몰랐는데. 그래서 그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제가 좋아하고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그거 되게 좋아요.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술은 낮술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제가 궁금한 거를 하나 여쭤볼 건데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장례 관련 일은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교육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계기가 있을. 우리나라만 남자분들이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 여성 장례 지도사 많기는 한데 외국에는 여성 장례 지도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어릴 때 장래 희망이 장례 지도사였대요.
그리고 외국의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그 뭐 관을 든다든가 그런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이 다 기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뭐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심리적으로 케어하는 건 여성들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장래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건, 저희가 사고로 일본에서 저희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한국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제 두 나라의 장례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2002년도였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장례 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태도.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사람한테, 그다음에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장면들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제가 좀 허풍이 있는 인간인가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줌마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를 바꾸겠어 막 이러면서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뭐 보통 난 장례 지도사가 돼서 뭐 취직하겠어 이렇게 꿈을 가지잖아요. 근데 장례 문화를 바꾸겠어 이러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구나. 사실 보면은 장례식 가면은 이게 뭐 얼마 금액부터 계산하기 바쁘지. 저도 부모님을 이제 두 분을 다 보내드렸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슬퍼할 겨를조차 없고 이게 돈 계산하기 바쁘고 주문하기 바쁜 거예요. 예, 정작 보내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그 마지막 모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너무 정신없게 막 상주가 불려다니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 파이팅. 네. 지금은 책 팔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요 선생님. 근데 가끔씩 제가 페이스북에 그냥 안타까워서 쓰는 글들이 어쨌든 전공이기도 하고, 이제 장례 지도과에서 또 강의를 겨울에 했으니까 그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는 분들이 많아서, 며칠 전에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 뭘 글을 하나 썼는데 엄청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석사과정 할 때 저 가르쳤던 교수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 하면 2002년, 3년 뭐 그때 처음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KTX도 막 엄청 비싸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였고, 또 저는 주부인데 하루를 서울에서 자야 됐었어요. 강의를 들으려면.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구에서 왜 여기까지 겨우 이런 걸 하러, 뭐 혐오학과라는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남의 전공을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려고 그 먼 대구에서까지 왔냐, 막 나는 아직 대구 한 번도 못 가봤다, 막 이런 사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그분들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치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반인한테 장례식은. 그러니까 그냥 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당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나는 이걸 좀 바꾸고 싶고, 또 하나는 석사과정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무슨 사례편람 뭐 얘기가 어쩌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옛날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들을 현대인한테 맞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쓴 글이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지붕 위에서 외치는 뭐 그런 장례의 한 단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굉장히 이제 쉽게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 글을 이렇게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PT 받으러 가면서 저기 글을 하면서 쓰다가
그다음에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 바뀌는데 모르고 그냥 거기 서서 이렇게 썬 거리인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좋아요가 700 몇 개인가 운동하고 나왔는데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뭘 설명을 좀 듣고 싶었나 봐요. 장래에 대해서. 네. 근데 맨날 신문이나 막 이런 데서 어렵게 말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쌤 제가 드디어 쉽게 말했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저도 사실은 그 글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왜 예. 임금이 그 예. 돌아가셨나 뭐라 승하하신다. 승하하시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서 막 예. 뭔가를 옷. 옷을 예. 막 휘두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장면이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는 일단 도움이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았나 봅니다. 사실 그건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모든 의례라는 게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아파트 옥상에 가서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의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지를 헤아릴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어 이거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한번 또 표현하는 건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서 장례할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 고복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크레인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큰 장례를 지금 전 세계가 다 보는데 너무 품위 없게 하는 게 예예. 그래서 그건 그냥 고복을 한 거지 그 뜻을 헤아린 거라고 생각이 안 돼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되게 화가 났었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막 형식인데 이렇게. 그 안에 예, 담긴 예. 의미는 조금 예. 그래서 그 기계 모양이라도 좀 가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네요, 좋지 않았을까 했죠. 네.